수요일 하루 방역 당국의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62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건데 이미 하루 사망자가 전날보다 2배 이상 불어나 4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상황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집계 오류에 또 검사 체계 변경으로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62만 명은 정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거든요. 자, 지금의 폭증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62만 명, 뭐 생각지도 못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전전일 어제 그제 그 7만 명 정도가 누락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55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 대비 1.9배. 하루에 우리 국민의 1.2%가 한꺼번에 감염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마 거의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자가 825만 명이거든요. 네. 이 825만 명만 해도 우리 인구의 16% 정도가 돼요. 네. 며칠 주말 지나고 나면은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상황이 될 것인데 그러면 20%가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 인구의 80% 이상 또 우리 지금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다 해도 3차 접종만 해도 60% 이상들이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 접종률만 본다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하지만 오미크론이라는 것은 감염 예방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이 예방 백신에 의한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자연 감염이 얼마나 우리한테 면역력을 생기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대략 전 세계적으로도 20%가 넘어가는 상황들이 되면은 감소 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서 지금이 정점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문제인 것이 지금 오늘 사망자가 429명이나 나왔거든요. 네. 물론 그 덕분으로 위중증 환자는 85명 줄었습니다만은 이 숫자라는 것은 이미 2, 3주 전에 15만 명, 16만 명 할 때에 발생한 확진자들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2, 3주 후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의료 체제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보면요. 38만 명을 넘으면서 이미 방역 당국이 예측했던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측치를 더 크게 웃돌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예측치를 상당히 넘어갔죠. 예. 이거는 근데 좀 예상되었던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가지 않는 상황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방역 완화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개학을 하면서 학생들이 한 주일에 2번씩 하는 진단검사 수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지금 26.3%인데 이번 달 안에 뭐 거의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은 약 30%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통계상에서 이 고점이 더 높아지면서 더 길게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명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숨은 감염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교수님 의견처럼 정부도 이제 정점 구간에 돌입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일각에선 이 정점까지에 가는 그 도달 시기가 미뤄지거나 혹은 감소세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어지거나 그리고 또 확진 규모도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엔 뭐 여러 가지 다 예상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60만이나 나올 거 예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또 면역력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획득되면서 또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 정점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또 BA2의 영향으로 이 꼬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50만 명씩 하루에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300만 명 이상 감염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말 정도가 되면 1,0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정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역력 획득, 자연 면역 획득하는 인구들이 높아져서 사실은 12세 미만의 아이들도 예방접종 못 받았지만 자연 감염으로 회복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파력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감소세로 갈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기가 어딘지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자, 지금 신규 확진자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사망자도 400명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 3주 동안에는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더 크게 늘어날 텐데 현재 지금 우리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뭐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65.6%입니다. 준중환자실 가동률은 72.3%. 네.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수일 내로 거의 포화 상태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되는데 네. 결국은 이것을 막을 방법은 그럼 우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뭐 거의 포기한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유행 규모도 좀 줄이는 노력도 했어야만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경부치료제 팍스로비드라는 파이자의 약을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과 또 렘데시비르를 원래 중증 환자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경증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주사약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중증이 많이 가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병상 확보가 어렵고 의료진이 확보가 더 보충이 어렵다고 하지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일단 비상 상황에 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20일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일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까지 이제 사적 모임 8명 그리고 영업시간 12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 내일 결정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항상 완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6명 또 11시를 8명, 12시로 12시, 바꾸는 것 결국은 완화죠. 네. 근데 뭐 이거 완화한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예상은 할 수가 없지만 예. 실제로 완화하는 효과라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완화로 와닿거든요. 네. 행동 양식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정점으로 확인한 후에 적어도 한 주 정도만 더 유지를 하면서 완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점이 어느 정도 정책이기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완화할 시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네, 조금만 더 지켜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등급을 내리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등급을 내리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1급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데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울산대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 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급 전염병이라는 의미는 진단과 발생 동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음압 격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1급에서 제외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일반 예. 병실에서 일상 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7일 격리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보상들을 하고 치료비를 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자기 치료비를 처음부터 다 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진단도 유료가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 확진자라 할지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역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아직은 예. 좀 1급에서 해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 추세로 가게 되면은 이것을 계절성 독감과 같이 4급 전염병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확진이란 말도 쓸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독감 걸렸다고 우리 지금 확진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격리도 필요 없고 자기가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투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팍스로비드가 5일간 치료비가 530불, 6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네. 양도 부족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처방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럼 이것을 자비로 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효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6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과연 얼마나 보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지금 등급이 바뀌게 된다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치료비를 이제는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런 걸 텐데, 자, 등급 조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이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시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시점이라 그러면 지금은 정점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점에서 감소되는 시기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이번 달 말 정도면 충분히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시기가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상 회복으로 갈 수도 있고 1급 전염병도 뭐 4급까지 계절성감과 같은 4급까지도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이 신규 감염 말고요. 재감염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의 완치 후에 재감염되는 사례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한번 완치된 이후에 재감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볼 수 뭐 있을까요? 굉장히 낮긴 합니다. 원래 델타 바이러스랑 오미크론은 굉장히 많이 달랐기 때문에 델타 감염 완치 후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은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에 감염되고서
똑같은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감염될 가능성은 약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즉 오미크론에 네.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BA1이었다 그러면은 BA2에 감염되는 사례들은 속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감염이 된다면 그때는 증상이 좀 덜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역시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가 생겨 있기 때문에 BA2라는 것이 뭐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서 예. 증상은 약해질 수가 있고요. 또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은 돌기 단백질뿐만 아니라 뉴크레오캡시드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단백질들에 다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아. 새로운 변이주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과 자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이 합쳐지게 되면은 네. 새로운 변이주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네. 증상은 상당히 약하고 그다지 팬데믹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계절성 독감과 같이 엔데믹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